청와대에 그냥 있었으면 단 한 푼도 쓰지 않아도 됐을 돈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드러난 예비비만 639억 원. 여기에 부처마다 흩어진 이사 비용까지 더하면 1조 원을 넘을 거라는 추산까지 나왔습니다. 국방부도 경찰도 외교부도 군까지 줄줄이 짐을 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관저 공사를 김건희와 친분이 있는 업체 21g이 따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 윤한홍 의원이라는 게 종합특검의 판단입니다. 김건희는 다다미방을 원했고 고양이 전용방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숙취 해소용 사우나까지 사실상 아방궁을 짓는데 우리 혈세가 1조 원 넘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드러난 것만 이 금액입니다. 종합특검이 김건희의 숨겨진 재산을 다 캐기엔 시간도 인력도 부족해 보입니다. 이런 사실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종합특검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윤 의원은 관저 공사가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루어져서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윤 의원이 공사 현장에 나와서 상황을 점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윤한홍 의원은 관저공사 특혜 의혹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저공사는 그 인수위 끝나고 그 취임 이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관련이 없어요. 윤 의원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 당시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맡아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다만 논란이 된 여사업체 21g과의 공사 계약과 실제 공사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정식 취임 이후 진행됐기 때문에 자신은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게 윤 의원 주장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종합특검은 21g 김태형 대표 조사 과정에서 윤 의원이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공사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2022년 윤석열 인수위 시절 윤 의원은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맡아 무자격 업체 21g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TF 1분 과장을 맡았던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은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윤한홍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고른 업체니 21g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도맡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2차 특검은 지난 11일 김 전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김 전 차관 조사 닷새 만에 윤 의원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종합특검의 강제수사 1호입니다. 실무 책임자인 김 전 차관이 당시 윤핵관 윤한홍 의원으로 윗선을 지목했고 그 지시 내용까지 진술하면서 의혹의 정점은 자연스레 김건희 씨 부부가 됐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아크로비스타에서 나온 10여 벌의 디올 자켓 등이 21g 특혜와 관련돼 있는지도 추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요. 네. 김건희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아. 뭐냐면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 관저 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상황입니다. 인테리어 업체 21g 김아부계 대표 관련한 재판에서 다다미방 보도는 이미 나왔잖아요. 네. 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다다미방 설치를 본인이 요구하면서 방탄 창문으로 만들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차 마시는 방, 그러니까 티룸의 용도로 쓰려고 했다는 건데 보통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관저 이전은 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개입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상 김건희가 사적으로 본인이 영원히 살 것처럼 본인의 집처럼 개입을 네. 했다라고 밝혀진 건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을 합니다. 전 옛날에 네. 권양순 여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그때 한번 찾아뵀을 때, 네. 우리가 그 대통령 그 나중에 사저로 네. 이제 만들 때 부엌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정말 이거는 남자들이 여성의 그 부엌 내용을 전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혀 관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저까지 실제로 퇴임 후에 살아야 하는 그 곳까지. 네. 그런데 이제 김건희는 영원히 내가 왕으로 살 줄 알고 이 자리에 이렇게 방탄 유리로 만들었고. 방탄이라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긴 해요. 제 생각엔 유일하게 방탄 유리로 거기를 만들어서 거기를 위험할 때 글로 옮겨야겠다 이런 생각한 게 아닐까요?
차 마시는 방인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비교가 되고 그렇다는 생각이 좀 이게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게 영원히 알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히노키탕, 그 욕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직접 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술을 마시고 나서 그렇죠. 몸을 풀기 가장 네. 좋은 예, 그러니까 사우나를 이거는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정책 지시로 설치됐다라고 그런 증언이 좀 나왔다는 거예요. 고양이방, 방탄 티룸, 디룸, 그리고 히노키방, 히노키탕. 히노키. 예. 이거 본인들의 개인적인 어떤 사적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개수영장도 으로 추정되는 그것도 그 엄청난 있었잖아요. 물. 예, 그렇죠. 정원에다가. 네네. 네, 누가 봐도 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상한 관상용. 네, 구조가 있었다. 예. 뭐 이런 것들도 이게 보면. 한겨레에서 아마 제작진이 직접 보도를 한 내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개수영장이라고 100%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추론이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본인들이 이것이 어떤 용도다라고 분명히 밝혀야 음모론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설이 나오지 않는데 개수영장이 아니라 무슨 무속에 이용됐다라는 네, 이야기까지 맞아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은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거 얘기하셨는데 네. 뭐 큰 거가 구체적인 건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막 김건희하고 윤석열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오기 전에 들어온 제보입니다. 그런데 그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거죠. 중요한 건 김건희가 아크로비스타에서 살다가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관저로 이사를 가고 거기에 있는 코바나 콘텐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코바나 콘텐츠가 또 다른 회사로 바뀝니다. 그런 과정, 그리고 김건희하고 가까이 밥 먹고 뭐 지내고 그림 보고 이러던 사람들이든, 그리고 또 주변에 가까운 친인척 가족이든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선에서 들어오는 제보인 거죠. 제보가 김건희가 이쪽 저쪽 가지 여러 곳의 사업에 연루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연루되면 들어오는 돈을 모으는 곳이 있다. 저수지가 있다. 오. 야, 그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저희들은 나오는 게 내란, 그리고 주가 조작과 또 관저 21g 네. 등 관련해서 공천 개입, 네. 몇 가지 작은 부분으로 보았지만 여러 가지 사업에 발이 뻗쳐 있고 그것을 모아내는 조직이 있고 그 저수지가 있다. 이 정도까지가 제가 사실은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제가 잘은 몰라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일찌감치 제보를 받았었고 네. 그 제보를 받으면서 사실은 말도 애우기 어려운 거죠. 그런 제보를 이제 그렇게 받았었고 그런 과정 속에 있다. 그럼 이것이 이번에 마저 더 다 그 고구마 줄기 엮듯이 쭉 엮여 나와야 돼. 김건희 오빠 집에서 나온 네. 그 뇌물, 목걸이. 네. 뇌물이 아니라 그 고가의 목걸이, 그리고 돈, 예, 이런 것들, 그림. 예, 이런 것들 관련해서 누군가 계속 진술이 이제 엇갈리잖아요. 이거 모조품이에요. 뭐 그러니까 또 달라요.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네. 나오는 과정 속에서 우선 특검법에는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내용을 자백을 할 경우에 그 자기가 받아야 되는 형량의 반으로 줄여준다. 특검법에 아예 명시가 네, 되어 있군요. 특검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특검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뭐 또 다른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백을 할 경우에 네. 그럼 이거에 대한 계산을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네요. 두 번째는 검찰이 뭐 괜히 검찰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구물을 쳐놓고 질을 하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자백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해서 자백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전 대표가. 전 대표님 말씀처럼 이제 서서히 배신하고 있다. 그래서 배신하면서 자기 그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상황이다.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또 이 김건희 오빠 집에서 나온 건 정말 아주 빙산의 일각 세 발의 피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를 수사하게 된 경위는 사실은 공흥동 문제 때문에 김건희 오빠 집을 수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 오빠의 장모 집을 수사하게 네. 됐는데 네. 이런 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찾아서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나올 거고 이게 매개가 돼서 계속 나오게 될 거다. 이런 말씀 아니 그리고 드립니다. 제가 네.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김건희 씨 그러니까 김건희 네. 오빠 집에서 그런 게 많이 나왔다 그러면 그리고 이게 세발의 피라고 한다면 대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가라는 게 결국에는 이 정권 들어와서 자기네끼리 해먹은 바로 그 여러 가지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저는 장무집을 털었을 때 저게 나왔다는 것도 저는 약간 다른 쪽으로 기자 출신으로서 보면 숨겨놓을 데가 없었구나. 숨겨놓을 데가. 보통 네. 이런 정도의 장모이 많으면 믿고 맡길 만한 곳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두 번째, 그런데 장모집에 갖다 놓는데 왜 장모집을 틉니까? 증거가 없는데 수사를 해봤는데 갑자기 장모집을 털 일은 없잖아요. 뭔가 혐의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수사 과정에서. 그 제보가 들어왔거나. 그럼 내부는 사실상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디다 갖다 놓지도 못하고 처가에 갖다 놨는데 그게 이제 결국 발목이 잡힌 거 아닙니까? 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나온다. 오늘도 제가 또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분도 이제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다루는 분인데 캄보디아 쪽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큰 돈이 지금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 큰 돈은 그냥 100억, 1000억이 아니에요. 그런 돈이 넘어갔을 것이다. 이거 지금 다시 수사해야 하는데 해외 수사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완전히 이번에 파고 들어가면 엄청난 것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오늘 와 들었습니다. 진짜 막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열불이 나는데요. 김건희 재판 관련해서 오늘 보도가 나왔어요. 유경욱 전 행정관 증인이 출석해서 네. 김건희가 거짓 진술을 부탁해서 내가 위직을 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만 들으면 뭔가 유경욱 행정관 증인이 살기 위해서 이제 진실을 실토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김건희가 거짓 진술을 부탁했다. 죄송하다. 라고 하면은 이제 얘가 좀 솔직하게 말하려나 보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그 메시지의 결과가 뭐냐 앞에 다 빼놓고 그럼 유경욱 증인은 오늘날 자기가 샤넬백을 대신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뭘 의심하고 있냐. 예. 22년 7월 6일 건진법사 처남이 아크로비스타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유경욱 행정관에게 백을 줬다 그래요. 네. 그럼 여기는 지금 받았다잖아. 네. 그럼 끝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는데 문제가 뭐냐? 그럼 여기까지 인정이 됐어. 네. 주고받은 건. 네. 그럼 마지막으로 경위를 작성해야 됩니다. 네. 제가 박영지 앵커님을 여기서 만나서 네. 이렇게 쇼핑백으로 샤넬백을 줬다. 네. 요것만 작성되면 되는데 네. 줄 때 샤넬백이랑 네. 인삼이랑 있었을 텐데 쇼핑백에 담아서 줬냐? 예. 아니면은 어떤 박스에 줬냐? 예. 물어봐요.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줄 때 담았던 수단에 대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대답을 못 한다고요? 못해요. 그러자 왜지? 그래서 그 반응이 딱 나옵니다. 재판부가. 야, 샤넬백이 흔한 것도 아니고 백을 백대로 줬어요? 아니면은 백을 샤넬 쇼핑백에서 줬어요? 대답을 아예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대답을 안 해요? 부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다 나중에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쇼핑백으로 줬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다이소나 이런 데서 파는 쇼핑백이냐 네. 샤넬백이니까 샤넬 쇼핑백이냐 물어보는데 네. 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한참. 아. 그러니까 재판부가 답답한 나머지 옆에 배석 판사가 물어봐요. 본인 샤넬 브랜드는 알긴 아시죠? 왜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살고 있는 아크로비스타에서 준 거라 특별한 기억이란 말이에요. 네. 의심스러운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바꿔봅니다. 네. 돌려받았다 그러는데 어디서 받았습니까? 건국대 앞에서 받았대요? 거기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받았어요? 누가 전화를 해서 만나기로 했습니까? 그건 아니래요. 뭐야? 그러면 돌려주기로 했다는데 돌려주러 온 사람이 본인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알아요? 대답을 또 못해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차에 있었는데 차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연락을 안 하고 그 사람이 본인 차를 어떻게 알아보고 본인 차로 갔습니까? 네. 차가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서울이 한복판이니까. 또 대답을 못하다가 한참 있다가 옛날에 건진법사가 자기 차량 번호를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알려준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게 지금 말을 계속 돌리니까 근데요. 막 갑자기 흥미진진해지는데 그래서 재판부가 결정적으로 그래 오케이 그렇다 칩시다. 이해는 안 가지만 그럼 돌려받을 때 그 사람이 백만 줬습니까? 뭘 담아서 줬습니까? 어떻게 줬습니까? 거기에서 진술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건진법사 처남이 유경욱 행정관에게
안 주고 예. 최재형의 디올백처럼 예. 김건희에게 직접 줬을 확률이 있겠구나. 아. 그러니까 지금 줬다는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 어떻게 줬는지. 아. 그런데 그날 오후에 갑자기 유경옥 증인이 예. 재판을 갑자기 불출석해요. 핸드폰 끄고 잠수를 탔어요. 예. 그래서 행방이 묘연해졌어요. 예. 왜냐면 유경옥 증인이 나와서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면 대조해 보면 딱 나오거든, 답이. 예. 근데 갑자기 잠수를 탔죠? 어디 갔나 했더니 다음 주에 아크로비스타를 특검이 압수수색하는데 문 열어줘야 된다. 그렇죠. 김건희랑 윤석열은 구치소했잖아요. 그렇지. 그 문을 열어준 게 유경옥 행정관이 거기 있던 거예요. 맞아요. 개밥도 줘야 되고 문도 열어줘야 되고. 아 실제로 거기 있었대요. 네. 네. 그리고 또 불출석했던 정지원 행정관도 거기에 있는 거야. 정지원이도 거기 있었대요? 이거는 제가 다른 기자가 아크로비스타에서 정지원 기자를 만났다 한 걸 직접 전해 들은 건데.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유경옥 증인은 자기가 받았다는 거죠, 결론은. 네. 김건희의 거짓 진술을 강요해서. 네.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번에 또 말이 바뀌는 게 카트에다가 맞아. 보따리인데 예. 너무 많아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확인을 안 해봤다고. 자, 아까 준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쇼핑백인데 쇼핑백을 잘 기억 못한다 그랬죠. 예. 여기는 카트 보따리로 받았대. 예. 지금 말이 아예 안 맞죠. 아. 그러니까 김건희로 직접 줬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이 안에서 잘라내려면 유경옥 씨가 받은 걸로 되면 김건희까지 안 가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 진술을 하는 거다. 예. 이렇게 지금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특검이. 또 의원님이 예전부터 문제를 많이 제기하셨던 게 이제 관저, 한남동 관저 네. 이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경호처 예산으로 지은 건물이 있다. 그러니까 유령 좀- 건물이죠. 예, 유령 미등기 건물인데 네. 저 골프 연습장으로 사용된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네. 그게 당시 저 대통령실의 예산이 부족해서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로 경호처 예산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요거는 지금 확인된 거죠. 윤석열 정권은 계속 부인하고 있었죠. 예. 이게 한남동 관저가요. 저는 그 자체가 작은 윤석열 정권이라고 봅니다. 축소판. 관저가요? 예, 왜냐하면 예. 모든 절차는 무시됐고요. 권력은 사사롭게 사용됐고요. 온갖 불법이 난무했던 게 한남동 관저입니다. 유령 건물 하나만 제가 오늘 완벽하게 해석을 해드릴 예, 것 예. 같은데 우선 유령 건물 자체가 골프 연습 시설이라는 게 팩트로 드러났죠. 근데 이제까지 예. 윤석열 정권은 창고였다 아니면 경호시설이었다라고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예. 명확하게 드러나 버린 거죠. KBS 보도에서 맞습니다. 보도했던 그 도면이요. 도면에 보면 예. 골프 연습 시설이라고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유령 건물을 경호처 예산 1억 3천으로 지었다라고 저에게 보고를 했거든요. 예. 그게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예. 골프 연습 시설은 경호 시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호 시설과 골프 연습 시설은 좀 안 맞긴 하죠. 100번 양보해서 골프 연습 시설을 지으려면 대통령실 예산으로 지어야 됩니다. 예. 경호실 예산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아하. 비근한 예로 최근에 논란이 됐던 개 수영장과 관련해서 예. 경호처는 절대 자기 예산으로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이처럼 결과적으로 김용현이 윤석열에게 잘 보이려고 줬던 뇌물에 가까운 겁니다. 써야 될 예산이 아닌데도 썼기 때문에. 예. 세 번째, 유령 건물은 이중계약 또는 이면계약의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 계약서상으로는 1억 3천 공사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훨씬 돈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골프 연습 시설을 만드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네. 예. 정황점검도 제가 제보받은 게 있습니다. 따라서 예. 이면 계약 또는 이중 계약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줬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업자한테요? 예. 혹시 의원님 그 업자가 그냥 예를 들면 뭐 그냥 뭐 우리 저 경쟁 입찰한 게 아니라 뭐 수의 계약하거나 뭔가 특정인과 관계 있는 업체 뭐 이런 데인가요? 그렇습니다. 정말요? 그리고 네 번째 이면 계약과 이중 계약을 통해서 예산을 누가 조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억 3천인데 돈은 훨씬 더 많이 들었으니까 예. 그 돈이 어디서 왔냐는 거는 지금 크게 세 가지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첫 번째가 국정원 또는 경호처의 특활비. 예. 이게 꼬리가 없는 돈이니까요. 예. 두 번째가 시공사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이 하청을 줬지만 예. 현대건설을 윽박질러서 팔을 비틀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기업한테 예. 경호처가. 예. 세 번째 좀 싸게요? 예. 아니요.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어서 한 4억짜리인데 야 1억 3천만 받고 해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세 번째는 경호처가 불법
전용을 해서 예산의 불법 전용을 해서 예. 소위 말하는 일종의 비자금 같은 걸 만들어서 집행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남동 관저 유령 건물 자체가 예. 작은 윤석열 정부다, 축소판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모든 게 불법이고 예. 이 절차를 지킨 게 하나도 없어요. 그 KBS 단독 보도고 한겨레에서도 이제 공사비의 출처가 국정원 특활비일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의 예. 수 중에 한 가지를 한겨레가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의원님 이제 궁금한 게 대통령 관저에 골프 연습장 만들면은 뭐 국민들이 뭐 썩 좋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게 아주 뭐 큰 불법은 아닌데 만약에 대통령실 예산으로 그냥 정상적으로 경쟁 입찰해가지고 골프 연습장 지었으면 큰 문제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라는 뭐 거잖아요. 국민들에게 소통을 하고 예. 대통령의 체력 단련을 위해서 골프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만들어서 했다라고 하면 예. 충분히 용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국민들께서도. 예. 그런데 지금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어요. 등기조차도 하고 예. 무허가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을 다른 곳에서 전용했다는 겁니다. 써서는 안 되는 경호처 예산을 쓴 거죠. 사실상의 뇌물인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예산이 부족한 걸 다른 곳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서 집행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의원님 궁금한 게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절차대로 했으면 골프 연습장 거 그렇게 뭐 크게 욕 먹을 것도 아닌데 욕은 좀 먹어야죠. 그죠? 그게 욕을 안 먹을 짓은 좋아는 안 했겠지만 국민들이 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그럼 뭐라고 왜 이렇게까지 했다고 보세요, 의원님? 거짓말이 쌓이니까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은 겁니다. 처음에 제가 골프 예. 연습 시설을 문제 제기했을 때 예.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뭐라 그랬냐면 창고다 그랬습니다. 제가 아는데요. 가봤어요. 저한테 그랬어요. 의원님 안 와보셨잖아요. 전 가봤는데 예전에. 예. 그건 창고예요. 라고 했고 제가 다음에 경호처장을 다시 또 혼을 내니까 죄송한데 그건 경호시설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예. 의혹이 더 커지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일부 보도 보니까 또 공사비 못 받았다는 인테리어 업체도 있다는 것 같은데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용산 이전에 있습니다. 무리하고 조속적인 이전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예. 무리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처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예산을 끌어온 거예요. 행안부 예산도 막 끌어왔어요. 심지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출퇴근 버스 있잖아요. 그 예산까지 전용해서 한남동 관제에 박은 겁니다. 두 번째는 무허가 업체를 시공업체로 정하다 보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문제인데 경호처의 부당한 관행이 한몫한 겁니다. 관행이요? 경호처는 업무 특성상 한 업체랑 오랜 기간을 해왔어요. 뭐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보안을 유지해야 예, 예, 되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방법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그게 쭉 누적돼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남동 관저 더 용산 이전을 졸속으로 하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 예산으로 골프 연습장 할 돈은 없고 네. 그러는 경호처 예산 또는 국정원 특활비를 끌어다 썼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그런데다가 무자격 업체를 세워놓으니까 예.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죠 공사 네. 잘못되면은 또 하자 보수해야 네. 되니까 이런 말씀이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요것도 그러면 이제 특검에서 수사해야 된다고 보세요? 맞습니다. 이거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요? 예, 한남동 관저 의혹과 관련해서는.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이번에 이제 나가면서요. 뭐 이것저것 뭐 챙겨가지고 나가는데 보니까 그 안에 별짓을 다 해놓고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뭐 목욕탕을 편백나무로 만들었는데 그게 또 어마어마하고 이번에 데리고 가는 반려동물이 몇 마리? 11마리. 11마리. 거기 고양이들 뭐 이렇게 놀으라고 캣타워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50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500만 원 나라 돈으로 구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나간다. 임세훈 소장님 횡령 아닙니까? 명백하게 횡령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아크로비스타에서 6개월간 출퇴근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한남동에. 그때 짐이 굉장히 조촐하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뭐 경호처에 있는 관계자들도 두 부부의 짐이 굉장히 조촐하다. 자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갖고 나갈 거 많이 없다라고 했는데 세상에 탑차가 몇 차나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간에
본인들이 한남동 관저에서 있었을 때 구입한 비용은 전부 다 총무비서관에서 나온 아마 그 예산으로 아마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 사실 국고입니다, 국고. 국가의 자산인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본인들이 자기 물건처럼 썼다 하더라도 그건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지금 저 캣타워가 몇백만 원인 것도 웃겨요. 저는 저거 샀을 때 분명히 뭐 누군가 중간에서 뭔가에 커미션이 있거나 하지 않고서는 저게 어떻게 500만 원짜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게 뭐 금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닐 것이고요. 그냥 플라스틱 아닙니까 저거? 그런데 저런 것들 포함해서 아까 편백나무뿐만 아니라 비엔날레, 광주 비엔날레에서 김건희 씨가 마음에 들었던 정자도 일부 갖고 와서 그것도 아마 국고로 샀을 것 같은데 정원에다가 나서 계속 썼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안에서 있었던 얘기는 무슨 스카이라운지 같은 걸 관저에 만들었다고도 들었습니다. 무슨 바 같이. 뭐 그것도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볼 노릇이고. 뭐 이게 돈 쓴 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거의 막 40억 가량이 그 김건희, 윤석열이 한남동 사저에서 쓰기 위해서 뭐 인테리어 비용이나 뭐나 공사 비용이나 썼다는 게 이제 나와 있던 보도 아니겠습니까? 그 40억도 사실 쓰지 않아야 될 비용을 굳이 쓴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국회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될 것이고, 지금 저 캣타워도 본인들 사비로 쓴 거 아니면 갖고 가면 당연히 국고 횡령이죠. 저것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무슨 뭐 이불통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해요. 그 탑차에. 저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나. 이것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개인의 사적 물품이기 때문에 거의 그 자리에서 뜯어서 뭐 확인해 볼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분명히 조사하면은 뭐 총무비서관실 예산이나 뭐 구입한 내역이나 이런 거 봐서 뭐 선입선출을 비교한 다음에 물건이 맞고 안 맞고 확인해서 분명히 없으면 이것도 물어야 됩니다. 김건희, 윤석열한테요. 그러니까요. 아까 그 캣타워인가 뭔가 한번 좀 다시 보여주실래요? 어떻게 저런 게 500만 원이나 하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걸 가지고 가는 것도 횡령이 되지만 어떻게 저런 거를 사면서 500만 원씩 하는지, 저게 하는 스타일이 윤석열 하는 스타일하고 같아요. 검사 시절에 윤석열 밥값, 술값 논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걸 전부 다 특수활동비 현금으로 다 썼으니까 어떤 짓으로 해먹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지금 파면된 이후에 일주일이나 있으면서 만찬도 하고 회식도 하고 뭐 파티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양지열 변호사님, 이거 다 국민 세금이면 횡령이고 배임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기가 써서는 안 될 돈들이고 잘 관리했다 국고로 반납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인 거고요. 사실은 저는 저 캣타워를 산 것부터 이미 횡령으로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거는 국고로 지원될 수 있는 비용이라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에 뭐 저 짐이 별로 없어서 개인적으로 이용하니까 그러니까 조촐하다라고 그렇게 경호처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은요, 윤석열에게 조촐하다의 의미가 우리가 쓴 것과는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저 캣타워와 함께 언론에 보도된 게 욕조도 흰옥기로 욕조를 만들어서 통상적으로 쓰는 욕조의 2배 크기고 욕조만 2천만 원 들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느라고 관저 외계부 공간으로 쓰던 걸 관저를 리모델링하는데 46억 정도 썼다고 하거든요. 46억이 어디가 그렇게까지 필요할까? 무슨 고급 아파트를 사도 46억이면 충분히 살 텐데 그게 이런 데서 하나씩 드러나는 거고요. 저는 생각해 보면 그러면 저 46억이라고 하는 돈은 정상적으로 지불이 됐을까?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이 공장에 21g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그런 어떤 대형 공사를 해본 경험도 없는 곳이었다라고 했고, 또 한 군데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도 있죠. 대통령실에 그 보안 유리 설치하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실제 금액이 몇 천만 원 단위인 거를 20억이 넘는 걸로 부풀려서 이렇게 청구했다고 해서 재판도 받고 있잖아요. 그럼 저 관저는 정상적으로 46억 원 지출이 됐을까? 누군가 어떤 자들이 그 곁에 붙어서 또 이른바 그 곁에서 뭐 마진을 어마어마하게 거짓말로 청구해서 돈을 또 챙겨간 건 아닐까? 그러면 윤석열 주지의 주변에 붙어있는 인간들 중에서 그나마 뭐 지지한다고 하는 인간들에게는 제대로 된 지지를 하는 걸까? 아니면 흔히 말하는 말로 떡고물에다 떨어질 게 있었으니까 저렇게 지지를 했을까? 그 사이에 쓰인 돈은 또 얼마나 될까? 그 돈은 다 저와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낸 거 아니에요? 참 챙겨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저는 자택이라도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